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강봉호 씨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 코너에 뉴스 브리핑 회원이신 강봉호 씨 나와서 우리가 일용직으로 이 사회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요즘 어디서 계십니까? 서린대 어떻게? 예. 저는 영등포 로타리 쪽에 있습니다. 거기 로타리 쪽에 어디 예, 계십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쉼터 시설이라 그러죠. 예. 보호시설, 뭐 저기 복지관 같은데 예. 거기 영등포 로타리 보현의 집이라고 있거든요. 예.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예. 쉼터, 노숙자들 쉼터죠.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이제 한 200명 정도 인원이 거의 잡혀 있는 인원 한 200명 정도 될 겁니다. 예. 150명 정도. 그 꽤 큰 편이죠 우리나라에서. 예. 서울시에서 거의 브릿지 하우스하고 그 센터. 그런 쉼터에 대해서 예. 흔히 그 노숙자분들이 거기 들어가라고 가면 뭐 규율이 심하고 단속이 심해서 불편해서 안 들어간다는데 그 본인은 어떻게 자청을 해서 갔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생활하는 거는 그렇게 뭐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뭐 근데 특별히 간섭하는 건 없습니다. 간섭하는 거 없고 요즘에는 뭐 거의 뭐 자유죠, 자유. 요즘에 자유. 낮에는 그러면 어떻게 몇 시가 미국에는 보면 몇 시가 되면 나가요. 예. 그래야 저녁에 이제 몇 시에 들어오는데 보현의 집은 저기 거기 그 내부에서 일하는 저기 시설 내를 관리하는 뭐 청소라든지 예. 뭐 거기 안내 데스크라든지 어떤 그 보조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회복지관을 보호하는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이제 직장을 자활을 하기 위한 곳이니까 직장을 구하러 나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취업 준비 기간에만 좀 이렇게 여유를 주고 대부분 이제 뭐 바깥에 나가라 그러고 점심은 거긴 줍니다.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예. 예. 식사는 좀 먹을만 하십니까? 너무 잘 나오죠. 잘 나와요. 예. 식사는 일식, 예. 3찬에 국까지 나오는데 예. 뭐 요즘에 제가 그 시설에 있으면서 보현의 집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세상에 너무 물자가 풍부하다. 노숙자가 이렇게 잘 먹는데 예.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노숙자가 이렇게 잘 먹는데 다른 데는 얼마나 많이 풍족할까. 좀 충격적이네요. 예, 거기는 왜 그러냐면 삼성 에버랜드가 후원을 하거든요. 불교에서 또 불교 재단이지만 우리 삼성 에버랜드가 저기 브릿지 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그 복지 시설에 음식 그 식료품 식료품을 갖다가 저기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고 기부하고 하겠죠. 예, 기부하고 그래서 또 보현의 집은 아주 오래됐고 초창기 그 IF 때 초창기 때부터 영등포 대표하는 그 쉼터 그러니까 노숙인 쉼터로 해갖고 유명하고 해갖고 아마 거기가 메인이죠. 거기서 사람들을 다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낼 정도. 그래서 흔히 생각을 하면 저도 과거에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글도 좀 쓰고 조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수천 명이 저를 길에서 생활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면 불편해서 안 들어간다라는 노숙자들의 말이요. 우리 지금 이 강봉호 씨 이야기를 들으면 다 좀 진실로 믿기지가 않네요. 노숙자들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전에는 저는 이제 원래 술 담배를 안 했는데 노숙자를 보면서 제가 술이라는 게 무서운 걸 아는 거죠. 노숙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술로 먹고 자고 술로 인해서 폐인이 되는 건데 그 폐인의 모습이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노숙자들이 술로 이렇게 망가지는데 노숙자들은 노숙자들 수준이지만 있는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그 계층에는 또 얼마나 많이 그 술로 인해서 주위에 뭐 스트레스를 받을까 가족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인들이. 본인들이 알코올 중독 성향을 띠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술을 못 먹게 그렇죠. 되고 불편한 단속이 옆에 있으니까 못하지. 씻기도 그러지 싫고. 않은 뭐
그냥 그렇죠. 뜨거운 물 잘 나오지. 예, 그냥 자립을 하고자 하는 예, 의지가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쉼터에 가면 뭐 예. 예, 엄청나죠. 밴드나십니까? 지금 너무 잘 돼 있고 예. 중요한 건 이제 복지라는 게 노숙자 우리가 제가 있다 보면서 저는 이제 뭐 들락날락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노숙자를 보면은 결론에 노숙자들이 거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뭐 다 같은 입장이지만 술, 도박 이 두 가지 아니면 거기 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개 중에 신체적으로 좀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이제 물론 근데 정신 장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정신적으로 예,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면서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노숙자가 노숙자일 수밖에 없는 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술과 도박으로 인해서 망가졌든가 아니면 거기 육체가 좀 약간 해당.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 보면 잘 모르는데 우리가 뭐 시간 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뭐 그 복지사들도 뭐 노숙자들이 그런 말 돼요. 야 우리가 노숙자가 있으니까 너네 복지사들이 먹고 살 직장국에서 먹고 살지 않냐. 저도 그랬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말하는데 제가 거기 노숙자 쉼터에서 이제 서울시 일자리 청소 일을 하거든요. 그 화장실 청소 담당하고 외부 그 시설 관리, 시설 청소를 하는데 시설 청소 관리하시구나. 그 청소를 하면은 잿더리가 여기 있는데도 잿더리 이 안에 안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담배꽁초를 버릴 때 잿더리가 없을 때 뭐 이렇게 버리는데 예, 돌아서면 실수, 돌아서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정신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노숙자들이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이 시설에서도 굳이 잔소리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거죠. 해봤자 안 되고. 예, 예, 그리고 맨날 이제 오바이트 해놓고 뭐 똥 이렇게 제대로 못 놓고 이제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뭐 치워야 되고 늘 일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도 너무 해도 안 되고 해도 솔직히 답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끼면서 아 노숙자는 결론은 사회의 덫에 다 걸려갖고 중간중간 요소에 덫에 노숙자가 뭐 대부분 덫에 걸린 사람들이죠. 그 덫을 누군가는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럼 거기에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노숙자 문제를 바라볼 때 예. 그게 이제 이 참 안 됐다라는 예. 동정적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예. 다른 하나는 저 사람들을 자립 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예. 정부가 이제 좀 예. 도와주고 예.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삶을 의욕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기도 하고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딱했어. 제가 또 뭐 이 별별 특강 하다가 모아놓은 돈으로 그분들한테 저는 뭐 침낭이라도 좀 사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좀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노숙자 분들의 지금 이 해결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노숙자 있으면서 이제 제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새벽에 맨날 일어나서 생각하는데 노숙자들은 결론은 야성을 잃게 만들죠. 발톱. 우리가 말 자연에서 살고 있는 동물을 가둬놓고 애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보호한 의존하게 만들면서 예, 그렇게 만들면서 노숙자는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너무 덫이 많으니까 우리 사회가 모든 게 예, 뭐 어느 사회든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다 그러죠. 어차피 병 줘놓고 약을 주는 건데 노숙자들은 이제 저기 일단 의욕들이 다 없죠. 돈에 대한 개념도 그러니까 그런데 또 개 중에는 또 소유욕은 또 엄청나게 강해요. 자기 거에 대한 소유욕. 그러니까 모순점도 많고 뭐 저도 뭐 거기 다 똑같으니까 뭐 제가 제 나름대로 뭐 또 모순일 수도 있는데 노숙자 문제는 진짜 노숙자 문제는 심각하죠.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고 그리고 노숙자 문제가 또 뭐가 심각하냐면 너무 좋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잠자리도 물론 잠자리도 그렇고 모든 게 풍족해요. 요즘에 너무 거의 보현의 집만 그렇게 풍족하냐 그러면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노숙자들에 대한 예. 사회적 복지가 풍족하다. 네, 이렇게 엄청나게 보십니까? 풍족하죠. 제가 봤을 때는 과잉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의료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건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죠. 예, 그 일종으로 바꾸면 되고 일종으로 바꾸면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병원에 아무 병원에 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이라니까 보람의 병원 해갖고 우리는 동부 시립병원. 그러면 내가 아프면 그냥 바로 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일종을 안 한 사람은 신청 안 하면 이제 거기서 저걸 써줘요. 저기 뭐야
진료서를 써주면 그거 갖고 가면은 약도 공짜, 뭐 다 공짜죠. 그러니까 노숙자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 우리나라는 아예 돈이 많든가 아니면 아예 거지든가 둘 중에 하나로. 그분들은 그럼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아, 그거는 이제 하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을 하려면은 65세 이상이면 나가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오고 고시원이나 이런데 이제 정신지체라든지 이렇게 갖고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주소지를 갖다가 들어올 수는 없어. 그 사람들 오면 압류가 되니까 다 수용이 되죠. 시설로 다 수용이 되니까는 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술주하고 이런 분들은 일부러라도 안 들어오죠. 그런 것도 있어요. 일부러 술을 거기 들어오면 돈이 안 나오니까 아, 정부에서 돈이 예, 주소지만 있어서- 해놓고 자기가 그 통장으로 돈 들어오면 그거 갖고 술 먹고 그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일부러 안 그래서 안 들어오는 들어온다는 많겠네요. 게 바로 그 얘기죠. 그 이야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참 복지의 사각지대네요. 예, 돈은 그렇게 쓰는데 예. 그런 문제가 그냥 현상 유지거나 예. 방금 낭비적으로 쓰여지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예. 자활하거나 재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거기서 자활쉼터라 그래갖고 이제 자활쉼터가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도와주는 기간에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주죠. 근데 말 그대로 노숙자인데 그 사람들한테 1,000만 원을 준들 그 사람들이 징기나요? 자, 멋진 그러면 자활 기간은 얼마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활기간 보통 6개월. 6개월요. 예, 그러니까 자활 6개월 할 수 있고,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라든지 공공근로, 예. 그건 잘 돼 있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 노숙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일이 배치가 됩니까? 일은 뭐 거의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1년 동안 계속 거기 복지시설에서도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대부분 복지시설에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예, 있어요? 아니, 다 집이 출퇴근도 없으니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 일자리라든지 여기 영등포 구청 내에서 뭐 있는 공공근로 일을 예. 이번에 신청들 했잖아요. 예. 그 서울시 있고 공공근로. 공공근로는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최저임금 임금- 이상 줍니까? 줘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거 요번에 그래서 월급 좀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아, 공공근로. 예, 그리고 뭐 8시간짜리가 있고 음. 6시간짜리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뭐 15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최저임금 예, 그래서 이상으로 가만. 요즘에 뭐 다 뛰고 해도 뭐 공공근로 한 150만 원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기대들도 크고 공공근로 먹고 말 그대로 노숙자들 150만 원 먹여줘 재워줘 괜찮죠.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예.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의욕들은 다들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의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그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이제 공공근로 안 하고 이제 그 말 그대로 늘 사람을 구하는 이제 자활이라든지 이런 거 해갖고 이제 하는데 하려고는 하죠. 근데 끈기 있게 이제 계속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출근하기 싫어갖고 월급 타고 그러면 이제 출근하기 싫죠. 그래갖고 이제 안 하고 빵꾸내 갖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 성격적으로 능력치가 모질래갖고 이제 뭐 일이 안 된다든가. 근데 노숙자라도 좀 분류를 해서 예. 몸의 신체적 상황이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상이 좀 있거나 네. 또 몸이 네. 이렇게 장애가 좀 있거나 네. 이런 사람들을 하고 또 알코올 중독이나 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 중독이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그걸 예,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활하려고 하고 하는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 이걸 다 분류해서 예, 알코올 중독 센터도 생각이 있고 듭니까? 예.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건 잘 돼 있어요. 예, 잘 그리고 돼 저희 있어요. 보현의 집에는 저기 일단 혈액 그러니까 저기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해 갖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전염병 없고 폐가 문제 전염될 수 없는 병만 있으면 그냥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체가 좀 나쁘더라도 그러니까 보현의 집에서 계속 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뭐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못 들어오는 어떤 그 나름대로 그 타이트하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잘 돼 있어요. 그건 지금 그 안에서도 일을 하시고 예. 또 낮에는 또 일도 나가시고 그래도 되는데 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활하면서 시간대 맞춰갖고 뭐 근로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아까 막 일용직 같은 거 과표 안 잡히면은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했고 예. 투잡식으로. 일을 또 많이 하십니까? 저도 이제 의욕을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진 않죠. 뭐 저도 이제 돈에 대한 그런 말 그대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0만 원 받으면 그 뭐 다 거기 적금하라고 많이 하는데 이를테면 그거 적금하면 되죠. 일부 적금하고 일부 쓰고. 그럼 나갈 때 되면 임대주택을 또 해줘요. 아, 임대주택. 예, 임대주택 서울시에 좀 검증이 돼 가지고 그렇죠. 저금만 좀 잘하고 그러면 예. 외관 임대주택 2개월치만 밀리면은 한 2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걸 이제 해갖고 받고 좀 봉사활동 잘하고 그러면 생활 잘하고 이 사람이 나가서도 계속 일을 하겠다. 일할 의지가 있고 그런 사람은 또 이 확보해놓은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뭐 좀 잘하는 사람은 거기 바로 입소를 해요. 바로 보현의 집 나가면서 그 임대주택 갈 수. 그러니까 복지시설 나름대로 잘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잘 돼 있는 건 잘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많은 문제가 있죠. 야, 이거 오늘 야스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저도 모르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앞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면 예, 되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예. 여러 가지 단계별로 예.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을 먹으면 그렇죠. 정상적인 삶으로 예. 복귀를 뭐 예.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예,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 그래도 열심히 물은 붓고 있어요. 예, 정부에서. 참 그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복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그러니까는 못 뭐 하시네.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요. 병원도 공짜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뭐 맨날 술 먹고 병 나면 거기 와서 맨날 병원 다니거든요. 술 먹고 또 병원 다니고. 참 오늘 그 예. 많은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도 예,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저기 예. 저 생활은 어떻게 공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공간은 뭐 나름대로 매트리스 있고요. 예, 보일러 따뜻하고 예. 그 여름에 한국에는 시원하고 방에는 에어컨 한 방에는 몇 분 계십니까? 뭐 방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아니 방에 몇 분? 고시원보다는 커요. 활용이. 몇 분쯤? 그러니까 평수마다 다 틀려요. 그 평수에 따라서 예. 이제 저기 옷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뭐 고시원보다는 고시원 또 생활할 수 있는 방도 있고 생활 잘하는 사람 고시원들 같은 조그만 방을 또 개인 방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요. 개인 방도 만들어 놨고 또 이제 단체 방도 있고 또 거기서도 또 좀 생활 잘하고 적응 잘하면 또 좋은 방 보내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분류 앞으로 할 일은 누가 분류를 더 잘하냐 정책적으로 그게 우리나라 과제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놈 안 좋은 놈끼리 보내고 잘하는 놈 잘하는 놈끼리 보내고 그 대신 서로 인격은 존중하고 너네는 너네 그렇다고 뭐 분리 독립하자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그건 당연히 그렇게 네, 해야 그렇게 그렇죠.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저야 원래 좀 이렇게 낮춰서 보니까는 좀 힘든 거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한 스타일이니까 봤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절대 또 못 있겠다고 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참 한국에 그 정도 그래도 네, 정말 잘돼 시스템이 있어요. 갖춰져 있는지는 저는 잘 몰랐고요. 정말입니다. 참. 그리고 뭐 그리고 65세 넘으면 또 노숙자들은 저게 되잖아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100%. 예, 예. 그럼 그것도 한 요즘 한 7, 80만 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이요? 예. 그분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예,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그러니까 물론 가정 이제 대부분 여기 오는 사람들이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좀 많고 하니까는 뭐 자식들 뭐 버려지고 하니까는 그 뭐 특별히 그 대상이 되면은 거의 뭐 100%다 바로 이거는 지금 조회 두들기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일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직장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래도 의료보험을 안 내요. 노숙자이면서 내가 일종 신청을 해놓고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에서 왜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니까 왜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노숙자로 지금 등록돼 있구나. 그 서울시에서 다 관리를 해요. 우리 그러니까 노숙자들은. 그래서 노숙자는 어디 가도 구청이나 이런 데 그럼 자기가 거기에서 좀 열심히 살라고 마음만 먹고 그렇죠. 돈 벌러 노력만 하면 예. 뭐 단계별로 노숙자를 벗어나서 예. 그래도 무슨 풍족하지는 않겠지만은 최소한의 삶을 가능성, 유지할 예. 수 있는 가능성은 예, 충분히 많죠.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예. 열려 있네요. 예. 한국에 참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 젊은 친구들도 또 있어요. 어린 친구들. 예. 20, 30대도 그 친구들은 좀 어때요? 상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뭐 어떤 친구들입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예, 있는 다 친구들? 정신적으로 다 결함이 있죠. 생활해 보면. 음. 보통 사람들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데 거긴 없겠어요. 네, 우리 근데 강보 오시는 뭐 저도- 뭘 하시든 간에 아주 저는 어디서든 거기서 잘 저기- 적응을 하시고요. 저는 잘한다고 그러죠. 어딜 가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저 뉴스 브리핑 회원 중에서도 아주 모범이신데. 그래도 제가 최고 직급이 낮아요. 제가 열심히 해야죠. 조금씩 올라가야죠, 위로. 예,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 그 지금 이 한국에 저희 밑바닥에 있는 예. 그 근로하시는 분들, 노동하시는 분들 예.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노동하시는 분들은 설이나 이런 예. 시간들이 상당히 고달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일감도 없고 예. 예? 또 우리 사회의 가족이나 이런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노동을 해서 살아간다. 이 노동이라는 것이 원래 굉장히 소중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한 건데 그런 데 대한 사회적 편견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정 박혀 있었습니다. 아,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저는 그냥 당연히 일을 하면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 천성이라 그럴까요? 좀 그래서 너무 이제 지나쳐서 문제죠. 오버해서 문제죠. 너무 무리해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오버하니까는 무리수가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직업에 대해서 귀천이 없다는 거죠. 직업이 귀천이 없고 물론 이제 사람의 능력치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평생 이제 노동을 많이 하셨는데 예. 이제 신둘이 되셨는데 예.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보면 예. 뭐 좀 후회스러운 일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는 후회라는 단어는 없고요. 좀 아쉽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좀 더 그런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이 벽돌짐을 좀 잘 졌어요. 제가 벽돌짐을 3층 그때는 이제 그 아시바를 매갖고 이제 3층까지 외부로 해갖고 반내를 해갖고 아시바를 매갖고 이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계단을 잘 안 타요. 계단에 힘이 드니까. 근데 저는 벽돌을 지면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예요. 벽돌 한 43장을 찍어 14개 정도 보통 우리가 14개를 지거든요. 그럼 뭐 물론 저보다 잘 지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뭐 저랑 해갖고 제가 진 적이 별로 없으니까 만나갖고 잘한다는 사람들 노탈이나 이런 사람 많이 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지면서 참 잘 졌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무척 잘 졌다.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잘 지기까지 처음에는 17개 그러니까 17살 때 벽돌 처음 졌으니까 뭐 7 그때는 한 15장 지고도 막 삐뚤삐뚤하고 그러니까 그 내가 뛰어다닐 때까지 나름대로 연습을 엄청나게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습을 했는데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못한 거, 잘한 거. 중간 과정을 생략한 거죠. 근데 이 일이라는 게 연습이 없이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연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힘든 일을 하기 전에 기초적인 연습을 다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연습 없이는 바로 적응. 근데 지금 우리 현장에 가보면 노동일 같은 거 가보면 바로 투입을 시켜버려요. 현장에. 중간에 뭐 연습을 시킨다든가 적응기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가서 일을 하면 몸이 안 돼 있는데 몸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 그렇죠. 노동이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예. 한번 하게 되면 며칠 알아놓죠. 예. 그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실제로 주변에서 등록금이나 이런 걸 마련하려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대학생 중에 지하철 공사 현장이나 예. 아파트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예, 그때 많이 젊은 있어요.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좀 네, 많았어요. 많았고 또 그때는 이 공할이니 농할이니 현장 투신이니 해가지고 예. 방학 때는 일부러 노동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걸 공부한다고 노가다 현장이나 네. 또 공장이나 네. 또 농촌 활동 이런 걸 많이 가고 네. 실제로는 자기가 노동자처럼 살아가고 또 농민처럼 현장에 가서 살아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내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나는 군대 가가지고 그 처음에 탄약사령부에 배치돼서 저도 탄약하고 연관이 있는데. 예, 그래서 5톤짜리 탄약차가 하나 들어와. 예. 그러면 탄약을 꽉 실어가지고 나무 박스로 찌해놓은 예.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차곡차곡 제가 50일 예. 탄약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무겁더라고. 그거를 2명이서 드는데 내가 볼 때 한 40kg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처음에는 괜찮지. 근데 5톤이 40kg가 5톤을 채우려면 예. 통이 몇 개가 들어가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탄약고가 다 있잖아요. 동그랗게. 그러니까 차에서 들어오면 그거를 받아갖고 탄약고에 실는 거야. 예. 그래서 하루 딱 하고 나니까 몸살이 딱 오더만은 예. 그 다음에 죽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탄약고 얘기하셨잖아요. 원래 탄약은 저는 이제 저기 단기병 18개월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50일 상군소에 50일 탄약 그 탄약 창고에서 일했는데 현역이 그건 관리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구역을. 근데 저희는 뭘 관리하냐면 탄약 정비를 해요. 8인치 탄이라고 8인치 아세요 혹시? 알지. 그걸 제가 땅에서 들어버려요. 하여튼 체력이. 예. 그러니까 그러는데. 저희 고참들도 바닥에서 드는 건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걸 굴리든가 파레트에 넣어갖고 콘베어에 넘기지 차에서 둘이서 이렇게 하지 생바닥에 있는 걸 든다는. 자, 그러면 예. 처음부터 이렇게 힘이 남달리 좋았다. 아니죠. 이렇게 보는데. 아니요, 연습을 했죠. 그런데 본인은 예.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가면 예. 이제 몇 살까지 이 노동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노동을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전에는 세면 두 포 들었는데 요즘 세면 한 포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세월을 그런 건 느끼는데
지금은 이제 노동을 이제 그만해야죠. 딴 거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이렇게 보면 예. 지금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보통 기성세대들이나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자리는 차고 넘치는데 예. 젊은 사람들이 3D 업종이나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 거기 가서 한번 일해봐라. 그 돈 받아가지고 평생에 한마디로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의 이렇게 이 사슬에 순환 구조에 갇히는 건데 니 같으면 너 그 자식을 거기 보내겠나. 그래서 그런 거는 죽어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그건 이제 우리 뿌리 깊은 조선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산업공상. 예. 그 어떤 직업 간의 윤리가 아니고. 근데 지금 또 얼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에 대학생들이 택배 쪽에 많이 가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택배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게 택배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배달로 하니까. 건설 현장은 좀 덜 가는데 배달하고 택배 쪽에 제가 저기 뭐 택배 회사에 한번 가서 일을 한 적 2번 제가 꼭 반복을 하더라고요. 지금 힘 좋았을 때고 힘 없을 때고 2번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택배를 한번 저기 대한통운 아니었고 현대 계열의 그 택배 회사에 한번 가서 일을 했는데 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컨베이어 벨트가 안으로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그 차 안으로. 근데 그때는 컨베이어 벨트가 입구에서 내려놓고 여기서 차 끝에서 끝까지 날라갖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제가 열받는 게 그때 저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고참이니까 내가 이제 신병인 거 하고 난 어차피 하루 일하러 온 거니까 택배 이제 요즘에도 바글바글 해요. 사당동 가면은 택배차들이 택배 창고에서 이제 예. 차가 들어오면 예, 차가 들어오면 분류해서 분류해서 넣는 거. 봉기지죠. 그러면 대부분 일용직을 쓰구나. 예, 근데 일용직을 대부분 쓰죠. 그날 돈 줘요. 거기도 다 똑같이 10% 뛰고. 근데 거기서 그걸 하면서 내가 그때 하여튼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일을 해보니까 몽고 사람이에요. 몽고 사람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예, 거죠. 얼마나 열을 받. 이놈들 일도 안 하고 날 시키기만 하는 거야. 같이 똑같은 일. 근데 제가 일을 하고 그날 골병이 그러니까 저기 몸살이 나고 일주일 동안 얼마 받았어요? 예? 그때 한 8, 9만 원? 뭐 그렇게 8, 9만 좀 됐고 이제 요즘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안에까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은 일 강도는 약해졌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그것도 막 뒤섞여 있어요. 외국인 한국인들하고 이제 자,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많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예. 젊은 사람들이 일을 거부한다는 건데 예.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 그게 잠시 학비를 벌거나 생활비를 벌거나 예. 반값을 벌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일을 갖다가 직업처럼 받아들이게 그런 사람 되면 거의 없죠. 나이가 들어서도 예.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면 앞으로 인생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입장들이 강한데요. 예. 지금 일선에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노동 현장에 젊은 사람들이 예. 이제 아까 말한 건설 현장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식당이나 각종 서비스업 예. 현장, 질라든 서비스업, 뭐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현장들이 쭉 있을 수 예.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까지는 열심히 해요.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시간당 뭐 한 6, 7천 원 받으면서 아르바이트까지는 열심히 해. 안 해본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지. 예.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어떤 사람들은 좀 해야 이게 젊은 시절의 청춘에 또 하나의 훈장이다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아르바이트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그야말로 단순 노동이잖아요. 대부분. 예. 근데 아르바이트 이후에 예. 직업적으로 그런 노동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자, 첫째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아주 이거는 주관적인 것보다 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야 예. 남들이 신빙성이 있는데 노동을 그냥 평소에 열심히 할 때 한 달에 며칠 노동하십니까? 아, 저요? 예. 저는 그렇게 막 풀로 하진 않죠. 한 그러니까. 20일? 뭐 20일, 예. 뭐 보통 20일 하지 그 풀로 다른 사람 별로 아,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학생들 문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예. 우리가 그 대학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예. 노동을 해서 소득이 예. 과연 살아갈 만큼 돈이 되는가 예.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학생이 다 노동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대학생이 뭐 비정규직이거나 또 질 낮은 직종에 정규직을 하더라도 예. 노동해서 버는 소득만큼 별로나 이렇게 더 벌지도 못할 거예요. 예. 자, 그럼 노동해서 한 달에 보통 한 20일 하면 예. 얼마 질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뭐 그 노동을 어떤 식으로 팀을 짜서 다니다 아니면 용역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의 능력치 한 10, 아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한 200만 원대 25살 200만 원 이상 되겠죠. 200만 원 이상, 예. 200만에서 얼마까지 될까요, 최대치는? 뭐 그거는 잔업이 있다든 그럼 한 250, 300, 200에서 250 사이일 예, 거라고 예. 보편. 20일 일했을 때. 예, 20일 일했을 때. 예, 250 이상. 그럼 뭐 24일 일했을 때는 한 250 안팎이라 예. 봐야 되겠네요, 그죠? 250, 300까지도 가능하죠. 300까지요? 예. 자, 그러면 250에서 300이라고 하면 액수 자체로 놓고 본다면 예. 이 젊은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초임이 그거 안 되는데도 수두룩하고 예. 뭐 요즘 대졸이 어떻게 뭐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사무실에 나갔을 때 그거 못 받는 사람들도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그 일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요. 우리 뉴스 브리핑이 있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10만 명이 아는데 그래도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그래도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자, 그거죠. 자고는 그렇다 치고. 좋은 직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좋은 직장이 있는 줄 좋은 모른다는데. 직장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뉴스 브리핑은 너무 좋은데고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 하청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뭐 우리가 수출 주도형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핸드폰이라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열사도 의외로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구해요. 젊은 애. 하청회사들. 다만 걔네들은 나이 제한을 해요. 나이 제한은 뭐 30살이라든지 34살. 그런 데서 구하는 사람들은 일용직입니까? 아니죠. 걔네들은 이제 비정규직으로. 예,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이. 예, 계약직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구합니까? 예, 이게 많이- 이제 제조업의 현장에. 예, 많이 구하죠. 그러면 그걸 얼마를 받습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 퇴직금이 어느 정도 다 보장이 되고요. 그 사람들은 뭐 250에서 300은 벌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8시간 근무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더 좋아졌겠죠. 요 시급도 좋아졌고 일요일을 일하면 또 150 저게 높아졌으니까 수당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공장 간 지는 최근에 한 몇 년 안 갔으니까 그런데 구하는 건 제가 알고 있고 주위에 듣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내가 뭐 이렇게 직장을 가도 돈 벌 수 있는 곳은 무척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공장이 공돌이 공순이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부모 세대들이 공돌이 공순이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자식들은 요즘 뒤에 한두 명 놓고 하니까 그런 데 가면 물들면 안 된다. 말 그대로 너 조금만 학원 다니고 조금만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라 해서 아예 아예 이걸 문제 자체를 보질 않는 거죠. 선택지로 또 생각을 하지 않는 전혀 안 거예요. 하는 거죠. 전혀. 그러다 보니까는 괴리가 늘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도 있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젊었을 때 한 뭐 30살 안팎에 예. 싱싱하고 노동이 잘 돌아갈 때 몇 년 예. 그냥 소모적으로 뽑아먹고 예. 돈이 조금 되더라도 예. 그리고는 좀 있으면 예. 거기서 편당해버리면 예. 이후에도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고 예. 또 그 일을 오래 한다고 해서 경력이 쌓이거나 예. 월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한참 중요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그 일에 들어가 가지고 몇 년을 해버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 일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시점 되면 쫓아낼 건데 예. 예? 그리고 그렇다고 일이 이제 숙련이 돼야 예. 그 일이 자기한테 숙련이 쌓이면 예. 자기의 가치를 높여가는 일로 연결된다면 노동이라도 소중한데 예.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차라리 뭐 현장에 가서 건설 노동자를 하면 숙련이라도 좀 그렇죠. 되지. 예.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으로 봐서는 몇 년간 우선 뭐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 뭐 대졸 화이트 칼라가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국어 공무원 이상만큼 예. 받을 수가 충분히 있는데 예. 그런 걸 안 하느냐 하지만은 그런데 가서 일해서 했을 때 예. 미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노동을 팔아먹으면서 예. 늙을 때까지 가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노동이 소멸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예. 예? 노동 영역을 상실하면 예. 그런 걸로서 그냥 인생에 예. 이렇게 가게 되고 그걸 하게 됐을 때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렵다.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내가 혼자 살면 250만 원 안팎 받으면 살지. 예. 그런데 뭐 결혼을 생각한다든가 또 무슨 뭐 그 가정을 꾸려 나가든가 이렇게 할 때는 그걸로 뭐 집이나 주택 문제까지 생각이 되면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으로 지금 해갖고 혼족이 생기죠.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다 두들겨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자식도 안 놓고 혼자 살고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소장님이
계몽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 이걸 그래서 길을 그게-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뭔가 하면 네. 이런 일자리가 일이 없다. 그 거짓말이다. 거짓- 일은 거짓말이죠. 많다. 예. 근데 거기 가서 몇 년을 성실하게 예. 소모시켜봤자 예. 자기 인생에 답이 안 나온다라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해보지 않고 소장님도 생각했지만 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에서 아니 지금 예. 그런 문제를 추상적으로 확산시켜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 노동이라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 뭔가 하면 다른 직장들은 예. 내가 오래 다니면 내 경험이 쌓여서 예. 내 가치가 올라가고 예. 임금이 올라가고 예. 직위가 올라가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식당에 주방에 요리 주방장을 해도 마찬가지야. 예. 몇 년 했냐 예. 이런 걸 따져서 경력을 땄.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일자리가 많다라는 그런 일자리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무슨 가구 공장이니 조그마한 제조업 3D 업종 그 3D는 견딜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못 보면 견디죠. 아 근데 그것 견딜 수 있을지도 희망이 있다면 예.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희망이 희망이 앞으로 예.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게 가장 부분에 중요하죠. 대해서 그걸 현장에서 노동한 사람의 입장에서 안 해보았다라는 도전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아. 응?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하는 걸 대부분 다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몸으로 하는 운동.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마 시급을 현실화하자. 시급을 좀 올리자. 예. 말 그대로 과거에는 뭐 연봉제를 해갖고 이렇게 오래되면 경력이 들어갖고 이렇게 급여도 올라가고 퇴직금도 예. 늘어나고 했지만 요즘에는 다 시급에 의해서 다 모든 게 좌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쪽을 뚫으려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급 문제를 많이 이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것 문제죠. 예,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의 수준은 예. 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나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지요. 예.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한 18불 이렇게 넘어가요. 예. 그래서 18불이 넘으면 예. 계산을 한번 해봐요. 이만. 굉장히 그건 높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세계에서 호주가 아마 최저임금이 제일 높은 나라로 지금 네. 나와요. 네. 그러니까 US 달러로 18불이야. 그럼 US 달러로 18불이라면 2만 원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2만 원이라면 시간당. 네. 그럼 호주에 같은 경우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 한국에 호주 가가지고 노동하고 예. 좀 살자 해서 가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일하러도 많이들 가고 그래요. 자, 그런데 프랑스가 지금 12불 정도, 13불쯤 되고 이렇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한국의 현실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예. 실제로 부려먹는 예. 사용자가 예. 노동자보다도 더 소득이 작은 자영업자가 많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최저임금을 적용시키는 곳이 예. 뭐 대기업의 이런 근로자들 중에도 최저임금을 뭐 이것저것 뽑되면 최저임금을 적용시키면 올라가는 데도 있다 뭐 예. 이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 영세 사업자나 영세 예. 이 가공업 이런 쪽에서 대부분이잖아요. 예. 자영업자. 예. 그런 속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논리가 산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가서 예. 일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피를 한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 기피를 하는 이유가요. 부모의 역량도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다들 머리가 좋은 거죠, 한마디로. 아까는 말씀드린 계산을 두들겨 보면 차라리 일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쉬면서 스펙을 키우는 게 낫겠다. 아니면 뭐 해외로 나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헬조선이나 했고 외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또 살아온 과정, 성장한 과정들이 힘쓰는 일을 별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저도 일을 안 하다가 막상 그렇게 잘했지만 가서 하면 힘들어요. 그전에는 시시해서 거들떠도 한 번도 힘이 들어요. 근데 안 했던 사람이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합의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쪽에도 원래도 싫지, 돈도 적지, 일도 힘들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으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예. 기피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낀다든가 예. 흔히 감정 노동이라고 보는 예. 이런 감정이 상하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매일매일 노동하러 가는 현장도 바뀌게 되고 예. 또 그쪽에서 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예. 그냥 뭐 아무런 예. 어떤 이런 부분을 느끼지 않고 도구처럼 이렇게 부리려고 들 거고 예. 그런 속에서 사람이라면 거기서 느끼는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서 데미지가 그 노동을 끓이는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개라고 봐요. 예.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텃세라고 해갖고 외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녀보면은 저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있을 것 같으면 무척 잘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직원으로서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주 잘해주지만 이 사람이 좀 하다 갈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제 배타적이죠. 말 그대로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불필요한 간섭하고 뭐 잘하니 못하니 그래서 내쫓는 경우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외국 근로자들도 우리 한국 사람 일단 예를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노동 일을 하러 갔을 때 외국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사람을 이렇게 따돌리고 힘들게 만들고 못 버티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더 이제 그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쪽 계통으로. 인격적으로는 좀 모멸감을 느끼거나 그럴 때는 없어요. 그냥 오래 있고 안 있고의 문제를 떠나가 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죠. 어떤 걸 경험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공장에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뭐 40대 후반이 돼갖고 이제 공장에 갔지 않습니까? 공장에 가면 좀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럼 외국인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알죠. 나이 한 40대 넘어갖고 공장에 왔다 그러면 이제 하층문으로 보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 말 그대로 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힘이 말 그대로 좀 뭐랄까 우습게 보죠. 왜 이 나이에 젊은 사람들이 공장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일단 알로 봐요. 제가 가면은 이제 일단 우습게 알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외국인하고의 문제는 아니라 또 이 네.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이게 직장 생활 일이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는 별로 맞아요. 없고 사람 때문에 대부분 다 그만두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 요지는 예. 젊은 사람들이 노동일이나 예. 이런 일들이나 아까 말한 그런 뭐 제조업 일, 이런 부분을 끓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어떤 풍조가 굉장히 예. 이런 류에 이 직장에 많이 있다. 예. 그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을 가면 저도 이제 일당 일을 가면은 그냥 먼저 열심히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내일 직원들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직장 생활도 있지만 제가 이제 대부분 일용직이다 보니까 오늘 하면 저는 내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가서 무슨 마음으로 가냐면은 그래 나는 내일 힘들면 안 해도 되니까 너네는 그래도 계속 그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한 달에 2번 쉬고 막 이랬어요. 3번 쉬고. 근데 요즘에는 쉬고 싶은 날 막 쉬더라고. 이제 직원들도 이제 그러니까 일당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일을 열심히 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보통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편하려고 일을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요. 기존의 직원들이. 그러다 보면 따돌리죠. 얘네들도 눈치가 나 있으니까 그래 너 하루 왔으니까는 고생 좀 하고 가라.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쌓이죠. 자, 그런데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찾아갈 때 어떤 경로로 많이 찾아가게 됩니까? 요즘에는 그 알바 천국이라든지 앱이 있거든요. 취업 알바 이렇게 있고, 알바 앱. 예, 벼룩시장이라든지 과거에는 이제 종이 신문이 했는데 요즘 벼룩시장에는 뭐 그 인터넷 그 취업 사이트를 많이들 이용하죠. 인터넷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가게 되면 뭐 얼마 떼는 게 있나요? 거기도 이제 말 그대로 중간에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회사에서 뽑는 것보다는 이제 소개업도 많고 뛰지 않는 것도 있고 뛰는 것도 있고 그렇죠. 거기는. 그래. 예, 직접 이제 뭐 좀 약간 유명한 회사들인데 뭐 서비스 업계들 식품점 맥도날드라든지 뭐 도미노 피자 이런 좀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프랜차이저 이런 데는 직접 거의 다 뽑고 프랜차이저 이제 음식점 같은 공장 같은 데는 이제 아웃소싱이나 그러니까 저기 헤드헌터 이런 데서 다 뽑죠. 직업 소개서에서. 그럼 공장 같은 데서는 그 파견 근로를 많이 하잖아요. 예. 파견 근로를 하게 되면 중간에서 떼는 게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거는 저기
파견 근로를 가면은 거기서 짜증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직원, 일하는, 우리가 간 사람들이. 그 파견 근로는 그냥 일 단위로는 안 하고 거의 뭐 한 달이나 그거는 이제 한 달 달, 단위로. 예, 10일 급여 날이 10일, 매달 10일 이런 예, 식이고.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예, 계약을 한 달 하니까. 단위로. 예. 근데 그 아웃소싱 이런 업체들이 급여를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그 회사가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웃소싱은 그때는 몇백 명만 몇천 명 되는데도 몇백 명 되잖아요. 직원이. 우리가 저기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아요. 관리를 그 사람들 인력 관리만 하는 거예요. 노무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총 매출이 만약 회사에서 뭐 매출 100억이 되면은 우리한테 그 아웃소싱 회사한테 50억을 줘라. 우리가 알아서 인력은 얼마든지 너네가 필요한 만큼 대주겠다. 그러니까 회사하고 공동 어떤 계약 관계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들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면 그 뭐 중간에서 빼먹는 거는 별로 없습니까? 월급이 적죠. 노동의 대가에 비해서. 스스로 느끼죠. 아, 그렇게 예. 일반적으로 노동을 해서 가는 것보다 그런 데 가서 받으면 중간에서 최저임금 시급은 거의 맞춰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책 시급은 그런데도 거의 맞춰줘요. 최저임금 그걸 맞춰주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보너스가 없고 일단 보너스라든지 상여금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거기 없고 이제 잔업하는 수당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고 식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차이 나고 그래서 어차피 차이는 많이 나죠. 그러면 그런 회사를 거쳐서 가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뽑기는 않나요? 계약직 같은 경우 거의 안 뽑죠. 이제는 그 대부분 그걸 예, 다 이용하는 예, 거의 안 뽑죠. 게 생활화됐구나. 예. 회사 관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기 그렇죠. 싫고, 바로 그거죠. 예. 그리고 또 자기들이 예. 고정 비용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파리바게뜨 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게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좀 질이 낮은 노동의 일자리들이 대부분 예. 아웃소싱으로 가고 있는데 예. 그 아웃소싱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를 갖다 제한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잖아요. 저는 불만이죠.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굳이 예.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말은 규제 개혁이죠. 그게. 자, 그래서 예. 본인이 뭐 한 달에 한 20일에서 24일 일하면 예. 지금 벌 수 있는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본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10만 원 기준으로 해갖고요. 10만 원. 보통적으로 한 평균 에버리지로 10만 원 예, 10만 원 보면 됩니까? 일단이. 예, 예. 예. 10만 원 이상 보면 되죠. 그럼 쉬는 날 빼고 하면 200에서 250. 그렇죠. 뭐 제가 돈 욕심이 있어갖고 일을 계속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사람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예. 한계가 있지. 25일 이상 예. 일을 한다는 건 무리고 한 250이라고 예. 봐야 되겠네요. 예. 세금은 안 됩니까? 일용직에 대해서. 일용직은 세금은 사실 없어요. 세금 사실 없고. 예. 세금은 없고 그 뛰는 거 소개소에 내고 요즘에는 다이렉트로 바로 주인이 바로 구하는 것도 일용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용직을 하는 사람 중에서 예. 지금 보면 작년에 실업급여가 5조 뭐 예. 몇백억이 나갔다 예. 그러대? 예. 자, 실업급여가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일용직 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습니까? 일용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죠.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건설 근로자는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출력해갖고 일을 갔을 때 그 현장이 되는 현장이 있고 안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예. 인정해주는 데가 있고 고용보험 인정해주는 데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거 뭐냐면 안전교육을 받은 현장은 그걸 해주는데 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냥 그런 게 있어갖고 그렇지만 이제 건설 근로 말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업 계통의 일용직들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거하고는. 근데 서비스업 계통이야말로 일용직들이 실업급여를 좀 받아야 되는 분야가 그럼 아닌가 보여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 가서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에 의해서 인정해주는 이런 직장들은 예. 그래도 일반 서비스업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페이나 월급이나 일당이나 이런 수준들이 시간도 높잖아요. 짧고요. 시간도 근무 짧고요. 시간, 네. 근데 이쪽이 훨씬 더 열악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런 쪽에서는 그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준다고 하면서 7,530원. 예. 그래서 거기에 최저임금이 안 되는 업체에 1인당 13만 원 지원해준다면서 이 고용보험이나 이런 걸 들어오라고 4대 보험에 들어오라 해도 그 사람들은 안 한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용직에 만약에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도
뭐 서비스업 같은 게 직원으로 들어가도 4대 보험 가입을 거의 안 하죠. 대부분. 대부분 예. 주인이 안 하는 겁니까? 그걸 주인은 어느 정도 그 하면은 본인 저희가 이제 해달라 그랬을 때는 저희가 50% 주인이 50% 같이 내는 부담이 같이 있죠. 부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아까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로 그냥 그것도 주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종업원들이 예, 4대 보험을 했을 때 내야 되는 예, 어떤 당장의 부담들을 예, 이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예.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라는 몇십만 분위기도 원 이야기해요. 예, 차이가 예. 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작 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이런 힘- 직종에 있어도 예. 이런 4대 보험의 부분에서 제외돼 있고 네, 누락이 더 나아가서 많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참 그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가고 부당하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 그럼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다. 예.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류의 일당식 질 낮은 서비스업이거나 일용직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많죠. 수백만 명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그래도 직장처럼 비정규직이라도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뭐 한 달 단위나 예. 몇 달 단위 내지는 몇 주 단위나 네. 매일 직장을 갖다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한국 사회에 몇백만 명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이직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꽤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 이런 어떤 구조에 한번 들어오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렵죠. 예? 늘 이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루하루 벌어서 네.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뭔 다른 구상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닦으면서 방향을 틀려면 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예. 또 기술 습득하는 시간과 비용도 필요한데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거죠. 뭐 개중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낮으면 수치가 그게 안 된다는 거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뭐 뉴스 브리핑도 보수를 지향하는데 흔히 보수에서는요 예. 이렇게 비판을 해요.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 질 낮은 노동에 이렇게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흔히 워킹푸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250만 원은 벌 수 있어. 그러면 살아가. 이런데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250만 원 있는 거하고 예. 예?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250만 원 있는 거하고는 그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자, 거기에서 봤을 때 보수에서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하면서 최저임금도 거기에 맡기고 다른 것도 다 거기에 맡긴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예. 시장 논리. 예. 그 시장 논리라는 데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임금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의 임금이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크게 체감적으로 아, 그럼 예. 실질적으로 명목 말고 예. 실질 임금으로는 내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 임금은 그러니까 다른 비교 대상들하고 예. 옛날에 뭐 짜장면 가격이나 극장의 영화 가격이나 예. 생활비 다른 부분하고 내 임금하고의 가치가 어떻다고 봐요? 저희 쪽은 거의 이제 몇 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뭐 크게 확 이렇게 변하진 않죠. 뭐 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확 변하진 않죠. 좀 약간 가장 늦죠. 반응 속도가. 반응 속도가 예, 늦게 가고 예, 있다 예. 이것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 논란하고 예. 지금 아까 이 노동직으로 일용 노동직으로 하루에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시급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 시간 보통 일해요? 10만 원 받을 때. 그러니까는 10만 원이면 시급 한 만 원이 좀 안 되죠. 8,500원, 9,000원. 그러면 상당히 정부의 최저임금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예. 근데 정부의 최저임금 논란보다 위에 있는 노동 현장에 지금 일을 직접 하잖아요. 여러 군데. 그런데 이 최저임금 논란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노동 강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정신없이 하루 종일 몸을 쓰는 노동하고 예. 그 편의점에 앉아서 물건 캐시하는 거하고는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근데 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은 지금 편의점에서 물건 파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형평성인데요. 말 그대로 노동이라는 건 노동의 가치. 우리 말 그대로 노동 아닙니까? 몸으로 하는 운동이니까 일이니까. 그러니까 노동이 강도가 센 직종에 있는 사람은 차별을 해야죠. 똑같은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같은 노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의 이 약간의 모순이 예. 건설 현장 노동자라든지 좀 세분을 그건 해가지고 심각하죠. 직종별로 그래서 택배 그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 택배도 힘들죠. 예, 그리고 또 식당에서 일하는 예, 노동도 식당도 엄청나게 힘들고. 식당별로 어디를 맞느냐에 따라 또 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저렇게 최저임금을 정해서 발표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식당 내에서 솔직히 장사 좀 잘 되면 월급 많이 주고 바쁘면 좀 월급 많이 주고 좀 한가한 가게는 사람 뽑을 때 예. 가격이 원래 다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뭐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시급이 최저 시급이 있건 뭐가 있든 간에 바쁜 가게는 어차피 시장 논리에서 돈을 조금 주면 힘든 일 누가 하겠습니까? 돈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굴러가거든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예, 각 굴러가는 분야별로 거죠. 얼마쯤 줘야 예, 된다는 그 사람이 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야기한 최저임금은 무슨 의미라고 봐요, 저게? 가장 낮은 노동 강도가 낮은 직종의 기준에서 만드는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낮은 직종. 노동 강도가. 그것도 애매모호한데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각 현장에 예.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 7,530원을 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무도 안 하겠죠. 택배 노동자도 하시면 하겠습니까? 10,000원 이상은 줘야죠. 그렇게 다. 그러면 지금 식당에서도 열심히 그 배달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거의 힘든 직종은 아까 말했던 저기 편의점이니까 서서 가만히 있는다든가 뭐 앉아서 안내를 한다든가 서서 안내를 하는데 앉아 있는 거는 최저임금이 맞아요. 제가 이제 저기 요 타임스퀘어에서 저기 안내도 했었거든요. 주차 관리도 했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한 달 하루에 8시간 일하고 9시간 이제 해가 거의 하면 얼마든 한 달에 120 얼마밖에 안 줘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차 나오면 그것도 먼지 엄청난 저기 매연 마시니까 안 좋죠. 근데 거기는 120 얼마밖에 안 줘요. 물론 4대 보험 되죠. 그렇지만 노동력이 센 데는 올려주지 말라도 그 돈 받고는 하질 않죠. 누가 합니까? 그거는 이미 다 만원 최저 뭐 7,560원이 아니라 10,000원, 12,000원 다 가 있어요. 13,000원까지 다 가 있고. 시장 논리에 의해서 예, 다 이미 가 있고 그거는 탁상 굽는 진짜 이런데 타임스퀘어나 이런 데서 안내나 이런 거 하고 뭐 쉬운 일 하는 사람은 그걸 줘요. 근데 그것도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또 많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을 하러 가보면은 노동 강도가 센 데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물론 뭐 택배도 요즘에 많이 약해졌고 근데 뭐 이렇게 쉬운 일 앉아서 안내나 하고 그 말 그대로 쉬운 일 할 때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회 풍토가 이 몸으로 노동을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빨리 드론이나 뭐 이런 거 빨리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죠. 자동화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 논리에 그런 건 맡겨야지 정부에서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노동 일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사회든 일정하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그 사람들도 자신의 노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게 아까는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우리가 힘든 일하고 꼭 사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또 비판할 수도 있어요. 당신들은 세금을 안 내잖냐. 예. 매달 일당을 받으면서. 예.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요즘에 일당도 세금 과표를 잡겠다고 예. 뭐 정부에서 그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예. 돈 거두는 데는 빠삭하네. 예, 요즘에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게 신용카드 그게 다 자료가 노출되다 보니까 세금이 점점 실제로 그다지는 게 아니라 예. 대충 비슷한 쪽 직종에서는 얼마가 되더라 예. 하는 걸 추정해서 때리는 거지, 과표라고. 신용카드 요즘 다 잡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신용카드에 잡히는 걸 기준으로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보면 신용카드를 안 받거나 이런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걸 거의 이제, 매출도 속인데도 대충 비슷하게 추정해갖고 때린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게 커트라인이 있어요. 연매출 2억이면 2억 뭐 그 가표가 쭉 있어갖고 만약 2억이 넘어가면 뭐 우리가 그 부가세 때리듯이 뭐 25%에서 30% 이런 식으로 다. 자, 그러면 일용직 노동자로서 세금 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들을 할 정책적인 요구를 할 그런 의사는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일용직도 지금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솔직히 더 유리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이 이렇게 모든 게 그 실업급여도 그렇고 모든 게 그 사회복지 뭐 이렇게 한다면은 즉 제 개인은 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도 세금 문제니까 어차피 그거는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매출이 낮은 자영업자나 또 무슨 일용직 같은 부분을 세금에서 빼버리고 국민 중에 49%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서 세금을 이제 이 많게 내든 많이 벌든 작게 벌든 간에 일정하게 세금은 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요구들을 국가에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실업급여가 5조 이상 나가는데도 못 받잖아요. 저도 아직 실업급여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러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몇 달 좀 넘으면 집으로 날라와요.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받아가라고. 저도 옛날에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좀 있으니까 그거 날라오더라고. 나는 뭐 자존심 있으니까 신청을 안 했지.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낼 거는 내고 그렇게 할 의사는 있다는 겁니까? 예, 저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출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 위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정책이 일을 하는 사람 위주로 해갖고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빈곤층에 가까운 사람 1억 명쯤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논란이 많아요. 막연하게 최저임금을 올리자 하니까 일자리가 사라져서 피해를 본 일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그래서 근로장려세처럼 정부에서 일주일에 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비에 미달되거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주자. 일정하게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질 낮은 서비스업이나 그 다음에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나 이런 어떤 일용직 노동자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볼 때 뭐 한 300~400만 명 이상은 더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뭐 이 사람들은 노조도 대상도 아니고 누가 대변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정부나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과 제도에서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정부나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뭘 거라고 보십니까? 특별히 지금까지는 그렇게 목소리 낸 게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죠.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일용직은 그렇게 뭐 말 그대로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직장에 일일 일하는 일일 형태라든지 이런 게 연속성이 없으니까 없다 단결이 안 되는 거죠. 단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왜냐 우리 사회에 정규직이 없어지고 이런 질 낮은 서비스업이나 질 낮은 노동들만 점점 유행할 거든. 기계화가 돼도 이런 일은 남아있을 거고. 그분은 어떻게 봐요? 저는 그렇게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서비스업 쪽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노동일은 또 꼭 그 기계만 갖고는 또 안 되는 일들도 많거든요. 뭐 단순히 뭐 서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의외로 힘든 일이라는 게 우리가 봐서 단순할 것 같아도 또 복잡하거든요. 또 그래갖고 그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응기응변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냥도 한참 더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상당히 오랫동안 남을 거고 오히려 이런 류의 일자리들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노후 보장이라든지 뭐 주거 문제라든지
앞으로 또 무슨 뭐 의료 문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불안정성이 굉장히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죠. 그런 거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센티브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사회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그 전에 군대 갔다 오면 인센티브 주지 않습니까? 뭐 저 어떤 그 저기 점수를 더 주듯이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근무를 했다든가 어떤 그걸 했으면 그 사람의 뭐 옛날에 주택 청약 같이 이렇게 갖고 뭐 임대주택을 좀 싸게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갖다 정책을 써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 예.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어떤 통계나 수치에 좀 잡힐 수 있도록 일용직 스스로도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보여요. 예. 왜냐하면 항상 내가 상대방에게 정부에 뭔가를 요구할 때는 나도 예. 정부에 뭔가를 기여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세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예. 뭐 각종 고위 실업보험이나 고용보험 뭡니까 상해보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할 자세는 돼 있습니까? 이게 그거는 뭐 시행이 된다면은 그거니까 잘 이렇게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건 정부가 이 잘하면- 상당한 부분을 보조를 해줘야 되고요. 예. 그건 왜냐하면 일종의 사회복지적인 부분으로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 상징적이라도 액수를 내게 해서 예. 그래서 정부 주도로 그런 분들을 넣어서 예. 내가 오늘은 어디서 일을 하고 일주일에 며칠 일을 했다라는 부분이 예. 통계에 잡히도록 하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의 복지 시스템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 지금은 아니냐. 그걸 원하죠. 지금 원하죠. 예, 지금은 일용직들도 실업급여가 있고 모든 게 그 정책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자리 지원금을 준대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예. 그는 누구한테도 예, 별 큰 제대로 그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귀찮은 일만 예. 늘어나고 예. 실질적인 혜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혜택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하겠죠. 뭐 그것도 좀 더 이제 보완을 하면은 모를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0.7% 나오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거 그 사람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인 입장으로서도 저기 4대 보험 해주겠다 그러고요. 본인이 또 원하면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요즘에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4대 보험 가입하면은 뭐 세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니까 자영업자들한테 다 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먼저 내가 직장을 구하면은 가서 일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거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반 부담이지만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자기네 가정적으로 뭐 종합가대 식구들끼리 이제 뭐 다 같이 종합 저기 급여가 다 형성되니까 그거 이제 뭐 어떤 다른 이유로도 안 하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예.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나와주셨는데요. 자, 그 지금 앞으로도 얼마쯤 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은 계속하죠. 어떤 일일지는 모르지만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좀 불안함은 없습니까? 내가 혹시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또 아.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걱정이다 이런 그 그런 요즘에 사실은 과잉이라 그러죠. 과잉. 과잉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너무 과잉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없는 사람도 요즘에는 먹는 거 풍족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숙자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도 사실 뭐 고기 잘 먹고 있고 요즘에는 솔직히 우리 복지도 너무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그 소장님이 그 걱정하시는 그 저 지금 의료보험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그 개혁하는 거 뭐 그것도 약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실손보험 뭐 그런 거 해갖고 고급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 CT 촬영 이런 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약들을 너무 과용하고 모든 게 다 과용이죠. 국가의 시스템이나 이런 작용이 적절하게 가지 않고 과잉되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과정이 너무 심하죠. 과잉이. 사실 노동 현장에서의 일들을 이렇게 진술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 그 나오셔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버벅거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